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지갑 다들 갖고 계시죠? 그 안에 무려 500년 묵은 엄청난 철학 논쟁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당신의 감정에 대한 아주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1,000원짜리 지폐 속 바로 이분,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감정들 있잖아요.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이런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원래 착한 걸까? 나쁜 걸까? 이걸 두고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머리 싸매고 싸웠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그 끝판왕 하고 바로 아실 거예요. 엄청 어렵다고 소문났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듣고 나면 이게 이래서 그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사단입니다. 한자로는 네 개의 끝, 네 개의 실마리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심어져 있는 착함의 씨앗,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다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떡해 하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게 바로 측은지심. 또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얼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마음, 이게 수우지심. 그리고 어른한테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마지막으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하고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 이 네 가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순도 100%의 선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칠정은 뭘까요? 사단이 아주 특별하고 순수한 감정이었다면 칠정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이런 것들이요. 이건 좀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되게 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땐 폭발해서 나쁘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바로 우리 현실의 감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 질문이 딱 등장하거든요. 당시 유학의 기본 생각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거라 원래 착하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본성이 그렇게 착하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감정도 다 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린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막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이 모순,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바로 조선시대 최고 천재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문제를 두고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두 명의 거인이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마치 세계의 지적 대결이 펼쳐진 거죠. 지금부터 이 두 거인이 내놓은 두 가지 이론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대결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상주의자이자 존경받는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 34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학문을 닦은 분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13살에 장원을 한 말 그대로 넘사벽, 천재, 현실주의자 율국 이입니다. 시작부터 뭔가 캐릭터가 확 다르죠. 살아온 길이 달랐던 만큼 세상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속엔 엔진이 두 개다. 하나는 순수하게 착한 감정, 즉 사단을 만드는 도덕 엔진. 또 하나는 희로애락 같은 일반 감정, 칠정을 만드는 일상 엔진. 이 둘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이황에게는 인간 본성의 그 절대적인 순수함을 어떻게든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주의자 이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무슨 소리냐? 엔진은 하나다. 모든 감정은 칠정이라는 하나의 엔진에서 나오고 사단은 그중에서 그냥 특별히 착한 감정일 뿐이다. 라고 본 겁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인 원리랑 몸이 느끼는 경험을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이이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황의 생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컴퓨터를 떠올리면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도덕 원리, 이걸 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일종의 완벽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나 감정, 현실 세계 같은 걸 기, 즉 하드웨어라고 본 거죠. 이황 주장의 핵심은
이 완벽한 도덕 소프트웨어가 가끔 하드웨어 상태랑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실행돼서 순도 100%의 착한 감정, 즉 사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적이죠? 이런 이황의 주장에 대해서 이희가 내놓은 반박이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인용문 한번 보세요. 이희는 이렇게 말해요. 도덕 원리 리는 물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 기는 그 물을 담는 그릇이다. 물 자체는 어디에나 똑같죠? 근데 그릇이 동그라면 동그란 물이 되고 네모나면 네모난 물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아무리 완벽한 도덕 원리라도 결국 우리 현실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 혼자 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논쟁이 그냥 학자들끼리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끝났을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감정에 대한 작은 토론의 불씨가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559년에 한 젊은 학자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작은 논쟁이 천재 율곡이를 만나면서 엄청난 이론으로 커지고요. 17세기가 되면 이황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 주립파, 주기파라는 학파를 만들어서 팽팽하게 맞서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세기쯤 되면 이 학문적 대립이 그대로 정치판으로 옮겨가요. 서로 다른 정치 세력, 즉 붕당을 만들어서 국가 정책 하나하나를 두고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와, 감중에 뿌리를 묻던 질문이 결국 나라를 나누는 정쟁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복잡하다. 근데 그거 다 옛날 사람들 얘기 아닌가? 하지만 놀랍게도 이 500년 전의 오래된 논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옛날 유학자들이 말했던 측은지심, 즉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 이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감 능력이랑 똑같죠? 요즘 기업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CSR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또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은 뭘까요? 바로 윤리의식, 양심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이 감정들, 칠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성지능, EQ의 핵심이랑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결국 이 사단 칠정 논쟁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싸움을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 같은 겁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순수한 이상. 이건 이황의 생각과 닮았죠? 그리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화나는 일도 너무 많아. 라고 외치는 우리의 복잡한 마음. 이건 또 이의의 생각과 닮았고요.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그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덕이란 어떤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순수한 이상인가요? 아니면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지혜로운 과정인가요? 이황과 이의 이 500년 된 논쟁은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